안녕하십니까. 성시경 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배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성시경 쇼는 성공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시사경제 토크쇼를 표방합니다. 성공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들어야 되느냐? 그러게요. 그래도 뭔가 유익한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애청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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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참 역사적인 날이라고 해야 되나요? 뜻깊은 날이죠. 오늘 지금 촬영한 날이 11월 5일. 11월 5일 지금 오전 11시 30분 지나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오늘의 주제는 미국 대선입니다. 참 두 분 소개를 안 해도 되나요? 소개할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네. 네. 저희가 저 85년생 김지현입니다. 저희가 막 짜고 나오는 건 아닌데 오늘 신기하게도요. 김성우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잖아요, 선배. 예. 근데 저희 둘 다 지금 옷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 아니 여긴 너무 좀 억지 아니에요. 여기는 약간 이제 푸른 빛인데 여기 아니, 약간 어두운 빛인데 여기는 둘 다 푸른빛 계열로서 뭔가 현 그 시세를 현 그 대선 상황을 반영하고 결과를. 있다. 예. 지금 가장 핫한 게 안 그래도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대선이잖아요. 미국 예.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저는 약간 경합 위주고 지금 김성호 기자는 지금 바이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판명이 된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김성호 기자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입니다. 왜 즐거운지는 선거 결과를 보면 아주 즐겁네요. 아유 이거 너무 이렇게 트럼프 시작부터 저희 방송은 예. 굉장히 균형 잡히고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방송을 지향하는데 좀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기고 져서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민주주의 파티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민주주의 파티가 이렇게 잘 이루어졌다라는 게. 잘 이루어졌나요? 자, 트럼프 형님이 싫어요를 눌러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많이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현직 대통령 두 후보의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네. 자, 현재 아까 우리 11월 5일 오전 11시 반 기준으로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의 길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초중반의 열세였는데 미시간주, 위스콘신주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연출하면서 선거인단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매직 넘버라고 하죠. 270명 고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순순히 끝나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조지아주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지금 냈어요. 참관인이 그러니까 공화당 참관인을 방해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를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가는 상황이고 일단은 저희가 한번 미국 대선 총평을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딴 거 그냥 다 빼놓고 꿀잼 선거였다. 꿀잼이요? 꿀잼 선거였다. 이렇게 허니잼? 보는데 네. 허니잼.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꿀잼 선거의 뜻부터 좀 약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좀 그러니까 긴박하게 물론 이제 저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이 태평양 건너 이 조그만 땅에서 내가 누굴 지지하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진짜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고 그냥 외부인의 입장에서 봤는데 이 정도 선거는 진짜 재밌는 선거죠. 그래서 꿀잼 선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 두 분은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좀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인식의 롤러코스터다. 인식의 롤러코스터다. 이거 많이 어려운 표현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은 거의 사람들이 저는 진짜 제가 놀란 거는 선거 결과도 놀랐지만 사람들의 여론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11월 5일이잖아요. 한국 시간으로요. 11월 3일까지만 해도 거의 바이든이 된다고 지금 페이스북과 SNS 아저씨들께서 그렇죠. 애초 여론조사를 바이든이 우세를 했으니까 바이든이 될 거야.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제가 되니까 사실 나는 트럼프를 지지했었다. 이러면서 또 엄청 많은 분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트럼프가 될 거라고 엄청 강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밤에 약간 좀 상황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 새벽엔 또 사실은 바이든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특히 SNS 상에서 그런 인식들이 너무 급변하는 걸 보면서 인식의 롤러코스터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변수를 올리는 거죠.
김성우 기자는요? 저는 지구의 승리다. 지구의 승리다. 지구의 승리다. 이거 오늘 완전히 바이든 캠페인 바이든이 좋아요를 눌러주고요. 예, 네. 저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시죠.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요?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파리 기후 협약.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구의 네. 환경을 생각했을 그렇죠. 때 환경주의자 김성우 기자. 예, 뭐 바이든은 이거를 갖다가 되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뭐 당연히 투표권은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다 바이든이 됐으면 하는 내심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승리를 했네요. 물론 물론 지구의 승리다. 지금 아직 승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예. 자, 일단은 이번 선거 흐름을 한번 좀 볼게요. 예. 말씀했던 것처럼 애초에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할 것이다. 낙승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2016년 바로 지난번 대선 기억나시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비슷했어요. 여론조사에서 이길 거다. 당연히 그때만 해도 트럼프의 첫 등장이 설마 저런 양반이 미국 대통령이 되겠나 했는데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론조사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되겠다라고 전망은 못했어요. 그럼에도 모든 사실 언론이나 대부분의 언론에서 바이든의 가능성을 유력하게 봤는데 개표 초반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부터죠. 실제 뚜껑을 까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합주에서 우세를 나타내는 거 개표를 까봤더니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퇴근할 때만 해도 라디오를 듣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약간 기정사실화하면서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 밤부터 바이든 후보가 이 격차가 꽤 크던 경합주들에서 역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편 투표가 늦게 개표되는 곳들이요. 특히 미시간, 위스콘신, 이따 뭐 러스트벨트라고 우리 김정현 기자가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이게 미국은 이제 주마다 좀 시스템이 다른데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버지니아, 조지아, 뭐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는 우편 투표를 미리 개봉을 해서 개표를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온 거를 그래서 선거 당일날 밤에 이 사전 투표랑 이 현장에 들어온 투표랑 같이 개표를 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확 뒤집히고 이런 게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뭐 네바다 이런 데는 당일 투표가 끝나고 나서 우편 투표를 막 봉투 까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는 법이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좀 늦게 개봉이 돼. 개표가 돼. 그러면 뭐겠어요? 우편 투표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다. 많이 투표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역전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선거 개요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이 우편 투표 미국의 유권자가 2억 4천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 1억 6천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이번에. 투표율이 66.8%? 3분의 2가 한 거네요. 3분의 2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투표율이냐면은 1900년 이후,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가장 높은 미국의 대선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이 우편 투표의 확대가 더 큰 영향으로 보여요. 자, 1억 6천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가 1억 명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거 당일날 투표한 사람이 6천만 명이고 미리 투표한 사람이 1억 명,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명 중에서도 3분의 2 정도, 6,500만 명이 우편 투표를 한 거고 나머지 3,500만 명은 사전 현장 투표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우편 투표 말씀을 드리면 하도 우편 투표 갖고 말이 많아서 이게 주마다 다르긴 해도 옛날부터 있던 제도예요. 이번에 갑자기 도입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재자 투표라고 하죠. 그렇죠. 선거날 없는 사람들이 미리 투표하다가 옛날 군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해외 체류 미리 우편으로 하는 데서 우편 투표가 원래 부재자 투표의 원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제도고 물론 주마다 이거를 좀 허용하는 게 범위가 좀 달랐지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가면은 전파될 수 있어서 우편 투표를 크게 확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투표율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좀 늦게 개표되는 곳에서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뭐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계획된 시나리오죠. 미리부터 선거가 하기도 전부터 선거 불복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기억나시죠? 우리 저번에 추석 특집으로 미국 대선 전망을 했을 때 그때도 이미 우편 투표는 좀 안 된다,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미리 좀 했고 이번에도 어젯밤에 폭풍 트윗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이고 거기 시간으로는 투표가
끝나고 그 다음날 되는 새벽 아침 이렇게 트윗을 날리면서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 매지컬하다. 오늘 내 표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긴 거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따 2부에서 경제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긴 해요. 왜냐하면 언제 이게 확정이 될지 몰라. 그렇죠. 언론이 보기에는 사실상 투표 자체는 끝난 건데 소송을 대법원에 연방 대법원에 간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건 예상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 일단 개표 자체는 10일 아니면 6일까지는 다 끝나는 걸로 나오죠. 아 그럼요. 개표 물론 이제 어떤 주마다 네네. 이 사전 투표 중에 우편 투표가 예. 소인만 선거 날짜 전에 찍혀 있으면은 예. 받아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내가 볼 때 그거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차이가 우편 투표에서 차이가 조금 지금 벌어진 곳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합주로 들어가면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상황이. 네. 복잡해질 수 있어서 며칠 최악은 몇 주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은 바이든의 승리가 사실은 좀 굉장히 유력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좀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 김지현 기자가 좀 주별로 이번 미국 대선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사실 저도 이번에 대선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까지는 아니고 좀 약간 들여다본 게 사실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남의 나라 대통령 예, 사실 이제 저도 얼핏 왜냐면 저는 이제 다른 뭐 외신이나 정치 관련 부서에 있었던 건 아니라 이제 증권을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야, 그러니까 미국은 정치 제도 우리보다 복잡하기도 하지만 또 주마다의 어떤 성향도 달라서 되게 사람들을 쫄깃쫄깃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측했던 것들이 자꾸 변동되잖아요. 우리가요. 되게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마치 보는 내내 이제 무슨 그 탱탱볼 튕기는 것처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 50개의 주와 워싱턴 DC가 있는데 미국에는요. 여기 있는 곳 중에서 사실 가장 핵심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러스트 벨트라는 곳과 썬벨트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보니까 러스트 벨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의미를 저도 보니까 뭐냐면 러스트 벨트라는 거는 미국 북동부 공업지대를 말하는데 러스트가 이제 뭐 녹슨 뭐 이런 뜻이죠. 옛날 공업지대죠. 옛날 공업지대인데 약간 이제 황폐화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곳을 이제 지칭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썬벨트라는 표현도 있는데 썬벨트는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애리조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냐면 2016년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랑 이제 그때도 도널드 트럼프가 붙었을 때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그때 여론조사를 했을 때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지역들이 원래 힐러리가 이긴다고 했었는데 클린턴이 이긴다고 했었는데 뒤집혔죠. 막상 까보니까 이제 그게 전부 다 이제 트럼프한테 가면서 이제 여론조사가 빗나간 지역이거든요. 근데 왜 빗나가냐? 그만큼 항상 접전 지역이래요. 확고한 민주당, 확고한 공화당으로 나뉘는 지역이 아니라 스윙 스테이트라고도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한다고. 왔다 갔다 알 수 없는 지역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여론조사가 이번에 잘 예측을 해서 그게 실제로 이제 표에도 나타나냐가 되게 관심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다섯구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지금 배선배도 얘기했지만 위스콘신이랑 미시간이 어제 밤에 뒤집혔어요. 그게 지금 좀 크리티컬하게 지금 바이든의 승리를 점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 지역들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대선 제도를 간략히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지난번에 뭐 저희가 얘기한 적은 있지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은 5천만 명 중에 뭐 3천만 명이 어떤 후보를 찍고 2천만 명이 어떤 후보를 찍으면 그냥 많이 얻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미국은 일종의 간접 선거입니다. 그래서 각 주별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LA에 살아. 캘리포니아 주죠. 캘리포니아 주에서 내가 투표를 했어. 근데 50% 대 49.9%로 누군가가 이기면은 그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해서 가져가는 구조예요. 물론 예외인 주도 두 곳이 있다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각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해서 이 사람들이 투표하는 그래서 우리 매직 넘버가 27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미국 전체 주의 선거인단 합계가 538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과반이죠. 그러니까 269대 269면은 동률인 거고 270명이 돼야
이기는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그 관점에서 결국은 주가 중요하고 왜냐면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예. 이제 그걸로 결국은 그 합산으로 이제 결국은 당선자가 정해지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러스트벨트랑 썬벨트랑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역인 거고요. 미국에서 볼 때 경합주니까 이제 추가로 이제 약간 이번 선거 관련 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주들이 있더라고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데가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썬벨트 중에 하나는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가 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느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옛날에 김병현. 아리조나 카우보이. 말씀하시죠. 미국에 대한 지식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원래 공화당 텃밭이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트럼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고 확정은 안 됐지만 사실상 바이든 그런데 3%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가 원래 그럼 왜 애리조나가 공화당이냐? 애리조나가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이제 맥케인 의원이 그만큼 존 맥케인. 트럼프랑 경합했죠. 보수의 아이콘. 그리고 이제 전쟁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이제 애리조나에서 되게 그 이제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 인물인데 참 보수, 존경받던 보수죠. 네, 근데 트럼프가 이제 그 맥케인 의원을 뭐라고 비하했냐면 해군 사관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멍청이라고 막 욕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왜냐면 공화당 안에서 지향하는 바가 좀 서로 달랐대요. 서로 비판을 많이 하고. 예, 하고. 근데 오히려 바이든 지금 나온 후보는 맥케인이랑 옛날에 군대 때 인연이 있다면 서로 정말 진한 우정을 나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찐친이다. 그러면서 이제 맥케인 부인 되시는 분도 바이든을 약간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공화당원이 맥케인 후보는 돌아가셨어요. 2년 전인가요?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공화당원이 원래 잡고 있던 지역인데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하고 친해서. 그런 포인트 때문에 지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페북에 보니까 쌤통이다 트럼프가. 왜냐면 이제 애리조나를 그렇게 함부로 막 그렇게 맥케인한테 함부로 얘기하더니 막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애리조나의 복수. 그래서 이제 어떤 언론 기사를 뽑은 걸 보니까 뭐 죽은 맥케인이 산 트럼프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삼국지 이거를 비유를 해서 하던데 말씀하시죠. 그런 포인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네브래스카랑 메인주라는 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브래스카, 메인주 사실 이게 흔히 알려진 주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시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헷갈려할 수 있는데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중서부죠, 중서부. 네, 그리고 네브래스카도 좀 미국 지도를 생각했을 때 서쪽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인은 맨 오른쪽에 있다고 좀 북동쪽이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왜 네브래스카랑 메인이 좀 약간 또 주목할 만하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 그러니까 그 주에서 이기면 그 선거인단 전체를 거예요. 전부 다 가져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자 독식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근데 네브래스카랑 메인은 승자 독식이 아니라 약간 좀 뭐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그런 얘기 없이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가져간대요 선거인단을. 그래서 이제 승자 독식이 아닌 주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주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나오는 것도 이제 네브라스카는 트럼프가 4, 바이든이 1. 메인은 3대1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바이든이 3, 트럼프가 1인데 요 한 표들이 또 굉장히 지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주목할 만한 주가 오하이오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하이오는 또 이제 약간 동쪽에 있는. 잠깐만 짧게 첨언을 하자면 미국 선거구 동서남북 중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동쪽이랑 서쪽은 민주당이 우세. 그렇죠. 양쪽 끝쪽은. 중부는 공화당이 우세, 그리고 남부랑 북부는 좀 경합으로 나뉘죠. 그런 흐름으로 미국에 좀 살다 오셨어요. 조금 살았습니다. 예전에 알바도 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오하이오는 아이오와 막 헷갈려 나는. 맞아요. 근데 아이오도 있고 오하이오도 있고, 근데 이제 오하이오는 약간 동쪽이라고 일단 그냥 느낌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대선 풍향기라고 불리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1896년 이래 2번 빼고, 그러니까 올해 선거를 빼고는 이제 2번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맞췄대요. 대통령. 오하이오주의 민심이 대통령을 맞췄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지금 오하이오를 먹었는데 지금 세 번째로 지금 오하이오가 틀리게 생겼다는 거죠. 왜냐면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하나가 좀 재밌는 게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근데 나머지는 뭐 딱히 근데 나머지는 딱히 뭐 다른 얘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지금 썬벨트인 플로리다가 어제 트럼프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도 됐고 이제 남은 이제 관심 포인트는 위스콘신과 미시건에서의 바이든 승리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는 여부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가 지금 우편 투표에서 민주당원이 엄청 많은데 지금 그게 얼마나 까졌냐 그 얘기가 있잖아요. 늦게까지 이제 받으니까. 근데 사실은 펜실베니아를 져도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줘도 위스콘신하고 미시건만 이기면은 이기는 거예요. 매직 넘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제 위스콘신 미시건은 개표 중단, 개표 중단하라고 그렇게 소송을 냈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이게 저희도 어제 보면서 기억이 나는데 셋이 이제 모여서 선거 상황을 계속 봤는데 위스콘신 미시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어서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맞아요. 이거 진짜 트럼프가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주별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 김성호 기자가 또 이번 대선 여론조사 이번에도 좀 빗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이거 여론조사를 조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 틀렸다 맞았다 놓고서 계속 갑론을박이 있어요. 전문가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사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지금 뭐 선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이 지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뭐 여론조사에서는 다 바이든이 될 거라고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승하는 분위기였죠. 낙승하는. 그래서 그걸 맞췄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맞았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결과를 맞췄으니까 이번에는. 네. 아니면 한대편에서는 아예 압승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또 샤이 트럼프가 활동을 했고 그래가지고 맞추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조금 여론조사가 나왔었냐를 놓고 보면은 일단 그 리얼 클리어 크리틱스인가요? 거기서는 지금 일단 바이든이 그 트럼프를 한 6.8%포인트 앞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니면 또 로이터 통신 우리 유명하죠. 로이터 같은 경우도 바이든이 한 8%. 뭐 그러니까 전국 득표율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또 주별로는 뭐 10%에서 아니면은 뭐 적게도 한 7, 8% 이렇게 조금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들 봤어요. 근데 실제 조금 뚜껑을 열고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뭐 대부분 주에서 조금 뭐 경합이 있고요. 그리고 가디언에서도 보면은 뭐 미시간 8.4%, 위스콘신 7.6%, 펜실베니아 5.8% 바이든 다 이길 걸로 봤는데 차이가 꽤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그렇죠.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지금.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막 뭐 1%, 1%도 안 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지금 저기 어디가 1%도 안 나죠? 미시건이 원래 1%도 안 났었는데 지금은 또 나는 걸로 제가 지금 나오긴 하는데 말씀하시죠. 위스콘신이 되게 접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뭐 지난번 2016년 대선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망신을 당했죠 여론조사 업체들이. 맞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경합주에서 차이가 2에서 3% 차이밖에 안 났대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그랬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도 있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7, 8% 아니면 많게는 10%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봤던 지역에서 경합이 나오니까 틀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결과는 어느 정도 가까웠으나 이 차이를 보면은 좀 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인 이건 생각인데 이게 보면 여론조사라는 거는 좀 선거 당일에 하는 게 아니라 선거 전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거보다는 선거 전에 투표하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해 주신 우편 투표나 아니면 사전 투표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반영하는 거는 실제 선거 결과를 100%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말하는 부동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찾아보니까 뜰부자에 움직일동 해가지고 이렇게 부유하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을 못한 표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저희가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음모론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네이버나 이제 뭐 포털 사이트 댓글들 또는 이제 유튜브 댓글들 보면은 굉장히 음모론적인 댓글이 많아요. 이게 대선 조작이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도 지금 조작됐다라는 트럼프 얘기를 좀 동조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중국이 뭐 배후에 있다. 어떻게 저렇게 뒤집히느냐? 뭐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동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팩트 체크를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한 거 중에 갑자기 이제 저기 미시간주에서 득표가 한 90% 진행됐는데 한 이게 93.8% 득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바뀌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대로인데 득표수가 바이든 후보만 완전히 무슨 13만 표인가요? 확 늘었다. 갑자기. 이거를 캡처해서 보수 유튜버가 올린 거를 공유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물론 이제 트위터에 의해서 차단이 됐어요. 이게 약간 이제 뭐 트위터는 그걸 차단하더라고요. 그런 거 올리는 거를. 선거나 기타 절차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블락을 한 건데 어쨌든 요거 갖고 또 많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외신을 찾아봤더니 이
어디죠? 이 회사 이름이 Decision Desk HQ라는 그러니까 선거 현황 집계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실수를 했답니다. 에러가 있었어요. 그냥 숫자를 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걸 정정했는데 그러니까 이 그 전의 사진을 캡처해서 마치 뭔가 조작된 투표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상식적으로 조작된 투표가 있었으면은 이걸 이렇게 한 번에 보이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참 이 지금 공화당 정부예요. 미국 정부. 우리나라도 한때 이제 4.15 총선 음모론이 한창 있었죠. 우리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제기라도 했지. 여기는 지금 공화당 정부입니다. 미국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주지사를 뭐 장악을 하고 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하원은 또 공화당이 위스콘신만 해도 하원은 공화당이 더 다수고 미시건도 주 상하원으로 가면 둘 다 공화당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참관인들이 우리나라도 똑같아. 양쪽 공화당과 민주당 참관인들이 다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이나 미시건 검표 중단하라고 한 거는 참관인들이 방해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일부잖아요. 일부 선거구에서 뭐.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선거구라서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저희도 뭐 정확한 팩트를 저희가 눈으로 직접 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조작은 약간 음모론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실체적 진실은 사실 더 파헤쳐 봐야 안다는 건 전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전 정말 재밌는 게 네이버 댓글이나 다음 댓글 봤을 때 트럼프 편을 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도 사실 사람들한테 놀라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저희도 그랬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사전 투표, 우편 투표 그리고 이제 현장 투표의 어떤 성격이 순서.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다 알려져 있던 거니까. 김성 기자 어떻게 보세요? 좀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죠. 그 이제 우편 투표가 늘어나면은 투표를 원래 평소에 잘 하러 가지 못했던 그렇죠. 예를 들어 흑인들, 유색인종들 또는 바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이게 조금 코로나19라는 좀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잡음이 생기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유권자들도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뭐 그 연방 우체국장 USPS 그러니까 연방 우체국의 우체국장도 트럼프의 측근이에요. 공화당에 굉장히 오랫동안 후원을 해온 트럼프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우편 투표 자체가 뭐 이게 말이 되느냐 무슨 미국에서 우편으로 하느냐 요거는 제가 볼 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일 수 있다. 이게 보통의 선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뭐 중국의 배우가 있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일부 보수 유튜버들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진 상황이고 저희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2부 경제 전망 분석 우리나라 또 주가 어떻게 될지 하는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